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힘 대표 한동훈과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공격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인 최민희가 공개석상에서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고 4.10 총선 백서 특위위원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한동훈은 언급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비판하기 미략이 깨졌다는 동영상을 보고 경악했다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고 몰락을 계획하고 있는가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또 한동훈이 임명한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과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내 한동훈 측근들의 행태도 따끔하게 질타했습니다. 최민희는 최근 국회 과방위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의 행태를 비판하자 오늘부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거론하지 말자는 원칙은 무너지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최민희는 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최민희의 충격적인 발언과 관련해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한동훈 언급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만 비판하기 미략이 깨졌다는 동영상을 보고 경악했다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제 나는 확신이 든다.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고 몰락을 계획하고 있는가라고 추궁했습니다. 그는 또 당은 8조 위반으로 윤리를 소집하고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할 사안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 대표 승인하에 정부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해명하라, 밝혀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과 미략이 깨져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겠다고 한다. 독대도 못하는 여당 대표라고 무시하는 것도 봤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한 대표가 임명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맞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말한 한동훈이 임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김종혁을 말합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김종혁 최고위원과 관련해 얼마 전 저에게도 네가 꼴값을 떨어서 피곤하다고 하더라. 제 독대 신청과 충원이 꼴값인가 라면서 대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 나온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쭉 김대중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였고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 때는 JTBC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아주 전방에 섰던 언론인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홍석현의 측근이었고 JTBC에서는 손석희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쯤 그리고 대략 중앙일보를 떠날 때쯤 돼서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책을 하나 내더니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자신은 최근 자기가 원래부터 보수였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데 과거 그의 행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종혁은 국민의힘 소위 비좌파 정당보다는 김대중 계열 정당에 훨씬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였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때는 상당히 책임이 있는 언론인 중에 한 명이라는 그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국민의힘 체제에서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뒤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고양시 일산 쪽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는데 낙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명진 전 의원은 얼마 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난 총선 때 일산에 살고 있는 자기 친척, 친지들 열심히 전화해서 김종혁을 찍으라고 해서 최소한 10몇 표 이상을 보내줬는데 앞으로 다시는 김종혁에게 표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 한동훈의 대표적인 측근 중에 한 명으로 꼽히면서 특히 자유우파 보수우파 쪽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규 당협위원장은 또 한동훈 당대표에게 독대를 요청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님께서 대표가 되신다면 총선 100서가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보다 2달 정치 초보인 제가 용기를 내서 큰 돈을 기탁금으로 내고 2달여의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 또 낙선할 줄 알면서도 총선 100서 실현을 목표로 후보로 나섰습니다. 저는 경쟁의 입장에 서 있던 분들의 대표로서 독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이후 차담이나 조찬, 오찬, 만찬 및 그 어떤 대화의 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쟁자를 그 누구도 등용하지 못하는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이미 공당으로서의 의미가 오염됐습니다. 저와의 독대를 통해 하나 되는 국민의힘의 리더십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에게 독대를 요구한다라고 말한 것은 한동훈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이어서 독대에서 말씀드릴 내용 하나를 꺼내드리면 백서 작업으로 일자리까지 이런 외부위원을 비롯하여 소중한 시간을 들인 위원들의 회의비를 빨리 정산해 주십시오. 다들 너무 억울해하시고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 당의 외부위원을 그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번 추석 상여가 수억 이상이 쓰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한동훈이 총선 백서 특위위원들의 회의비도 정산을 안 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사실상 마무리된 총선 백서 공개를 한동훈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지난 추석에는 한동훈이 상여금으로 수억 이상, 아마 몇 억 이상을 여기저기다가 뿌린 모양입니다. 총선 백서 공개 논란과 관련해서 이상규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서가 오염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논리는 전당대회에 한동훈 대표에게 권력의 줄을 선 간첩 같은 사람들의 말들이었습니다. 이제 대표가 되었으면 오염이 됐든 쓰레기든 세금이 들어간 공당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만든 백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쓰레기든 오염된 책이든 판단을 하실 게 아닙니까?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과 그 측근들은 기를 쓰고 총선 백서 공개를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백서를 공개하면 지난 4.10 총선에서 한동훈과 그 측근들이 저지른 각종 잘못된 행태가 낱낱이 공개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집권 여당의 당권을 장악한 입장에서 그 백서를 공개된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이 있으면 온갖 좋은 말을 갖다 붙이고 있으니까 한동훈이든 김종혁이든 신지호든 이런 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상규 당협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혁 최고위원을 향해서 김종혁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가 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총선 백서 가지고 소설 좀 그만 쓰십시오. 약 50일 전에 이미 공개를 위해 의결을 요구했던 총선 백서를 뭉개고 있는 것은 바로 현 지도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숨기려고 하십니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 각종 왜곡과 날조가 판을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기는 정당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현 지도부가 과연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장 10월 16일 선거를 앞두고 당을 분열시키는 행동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부터 총선 백서 공개를 했다면 이런 불필요한 해석과 의혹이 난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회의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름만 걸쳐놓고 있습니다. 온갖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은 총선 백서를 어떻게든 안 내고 넘어가려는 얕은 기술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권을 쥐고 권한만 행사하려는 이 태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발 권한만 휘두르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이기는 정당을 만들려면 지금처럼 책임 회피만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또 신지호 부총장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지호 부총장은 총선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대신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언론 플레이로 일방적인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당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다. 언론과 방송은 논쟁이 있을 때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 저 이상규는 국민께 진실을 알릴 기회를 요구한다. 국민의힘이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양측의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총선 백서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김종혁, 신지호 등이 언론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언론을 악용해서, 그리고 한국의 언론들은 이런 한동훈 측근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내면서 마치 총선 백서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식으로 왜곡된 여론을 만들어가는 데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또 신지호 부총장님 진실을 거짓으로 덮지 마십시오라면서 다음과 같이 추궁하고 있습니다. 정치 시그널에서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한 건 한동훈 이미지가 아니라 2030 정치의식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허위 발언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밝혀드리자면 2월 27일에 빅데이터실에서 작성한 보고서 제목은 한동훈 위원장 호감도 앤드 이미지 분석 2030 청년 대상입니다. 이 보고서는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웹조사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제작된 것입니다. 보고서 제목과 그 안에 담긴 내용 어느 하나도 2030 정치의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보고서는 한동훈 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총선 백서팀 그리고 제가 활동한 여의도연구원 소위는 이 사실을 왜곡하지도 날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지난 전당대회 때 제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사실을 감추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국민과 당원 앞에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총선 백서를 공개하십시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거짓을 애써 가리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자의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자는 결국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한동훈도 그렇고 한동훈 주변의 이런 자들, 그러니까 김종혁, 신지호 이런 사람들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참고로 김종혁, 신지호는 소위 386 세대, 지금은 이제 586을 넘어서 686 세대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다 81학번입니다. 김종혁은 고려대 81학번, 그리고 신지호는 아마 연세대 81학번일 겁니다. 둘 다 과거 좌익운동권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저런 자들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한동훈과 그리고 한동훈 주변의 그 사람들이 과연 한국의 자유우파 혹은 한국의 보수우파가 지향하는 가치와 같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뚜렷하게 자유우파,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과 한동훈 그 주변 사람들의 행태는 도저히 그런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나 혹은 범여권의 일부 사람들의 행태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넓게 봐서 윤석열 팀과 한동훈 팀 이 둘 중에서 현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자유우파와 보수우파의 본질적인 가치에 충실한가, 이런 부분에서 판단한다면 답은 너무나 명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과 그 측근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에는 오직 앞으로 자기 자신들의 권력을 장악하고 혹은 그 권력을 확대하려는 욕심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동훈과 그 측근들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타를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